네요. 자, 지금 곽상도 의원의 재산보다 더 많은 아들의 퇴직금 50억 논란. 아까 한입뉴스에서도 이제 저희가 짚어봤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하는 건데 지금 최 교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6년 정도 했나요? 5년 9개월? 5년 9개월. 네. 그러니까 6년 정도 했다고 치고 6년 정도 했는데 퇴직금을 50억을 받는다? 신입사원인데. 그렇죠. 네. 대리로 근무했잖아요. 30대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회사에서요. 회장이나 대표로 근무해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억 20억 받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리고요. 20년 30년 근무하고 나면 퇴직금 받는 게 보통 2억 3억이에요. 맞아요. 보통 수준이. 부장님들도. 그렇죠. 그런데 대리로 근무해서 6년 5년 9개월. 그런데 50억을 받는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네.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랬더니 나중에 성과급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성과급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게 웃기는 게요. 제가 웃긴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2020년 6월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해명에 따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020년 6월에 5억 원씩 성과급 주겠다고 계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명을. 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이걸 바꿔요. 50억으로. 그것도 웃기잖아요.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5억 주기로 계약해놓고 나중에 바꿔서 50억을 줍니까? 네. 10배로 띄워서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20, 30대 청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 들으면. 이게 과연 국회의원 아버지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지금 뭐 물론 아직까지 뭐 특별히 나온 건 없어요. 그냥 수사를 하고 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봐서 50억의 퇴직금을 받는다? 6년 근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 뭐 많은 청취자분들이 와 진짜 랩으로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시사 랩입니다. 네네. 시사 MC 진봉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노 변호사님 한번 이게 성과급과 위로금 명목이다. 본인이 이렇게 밝혔고 오늘 이 김만배 최대 주주가 경찰 소환 응했잖아요. 네. 거기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산재 위로금이다. 또 이런 표현 썼는데 변호사시니까 산재 소송도 많은데 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산재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통상 이런 정도 산재 위로금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뭐 젊은 나이에 그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반신불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10억 이상 뭐 20억까지도 사실은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사실은 산재라고 했는데 무슨 산재를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뭐 어지럼증, 뭐 이석증. 네네. 그런 종류의 병에 대해서도 네. 산재를 쳐주는군요. 그러니까 그 질병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업무간의 연관관계성이 있어야지 이게 산재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지럼증이나 이석증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연관관계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인과성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러면은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산재를 다투는 와중이어야지. 정말 그렇지. 산재가 있더라도. 병원 진단서도 끊고. 네, 그리고 아마 공단하고도 막 싸워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산재를 이렇게 편하게 제대로 인정해 주는 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회사가 선뜻. 그리고 50억.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사실은 그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 이럴 것 같아요.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더 많은 부를 네가 배당받아서 취할 수 있었는데 이 기사가 터지면서 곽상도 아들이 도대체 여기 왜 다니느냐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곽상도 아들이 나 250만 원 받고 다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집중 공격이 되니까 그냥 시끄러우니까 좀 나가주세요. 그럼 원래 더 있으면은 돈은 더 받을 수 있는데 이익이 실현되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이익을 포기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위로금이 아니었을까? 이익 포기 위로금으로 보는 게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노 변호사님의 법조인으로서의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지금 제 친구가 바로 그 이성문 대표예요. 그래요? 아니 노 변호사님 친구가 직접 친구한테 물어보셨나요? 제가 성대 법조 87 동문회를 같이 해요. 우리가 법조인들끼리. 근데 그 친구가 87학번이고 저도 87학번인데 그 친구는 물론 나보다 나이는 한 살인가 많은데. 네네. 그래도 뭐 또래네요. 근데 나이는 액면가 더 들어 보여 그 친구. 그거는 이제 그건 외면이고 너무. 외면은 그런데 또 사실 성숙하죠. 근데 중요한 게 그 친구는 되게 이게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서해안대교에 횡담도 휴게소. 네네네. 이게 엄청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 횡담도 휴게소를 걔가 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너무 잘 됐는데 잘 되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돈 처음에 이제 주면서 뭐 정말 전문 경영인처럼 데리고 온 친구가 너무 일을 잘하면 항상 뺏기 마련이죠. 그래서 경영진들하고 싸웠어. 그래서 싸우면서 그때 나왔어. 그게 이제 2013년, 12년 요 너무 세세하게 잘 알고 정확히 계신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갈 데 없어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하자고 나한테 막 그래서 자기 사무실 넘기고. 법률사무소도. 그러니까 자기는 딴 데 가서 차리고 좀 비겁하게 배신을 때렸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노 변호사님 개인적인 울분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 또 이제 대장동 일한다고 나보고 한 번씩 와라 이제 말만 하고 안 데리고 가고 알고 이랬어요. 계셨구나.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네네네. 9월 달에. 이 대표하고.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전화를 3번 하고 9월 달에 전화를 한 번인가 2번인가 했는데 그때 이제 잘 되냐. 그때 사실 제가 전화한 이유는 딴 거였어요. 야, 나도 니네 회사에 분양대행 같은 거 좀 일 좀 하게 해달라. 네네네. 그랬더니 야, 우리 거는 8월에 끝나니까 딴 거 있으면 이제 그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좀 새롭게 마무리하고 하는 하자. 프로젝트.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8월까지도 아직 이 돈 관계나 마무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여기 정말 다니고 뭔가 깊숙이 관여했다면 네. 이번에 나올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터졌기 때문에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그냥 맨손으로 못 보내지. 그래서 위로금 쪽으로 줬을 거다. 이게 저희 추측입니다. 좋아요. 오로지 예. 추측입니다. 야, 지금 뭐 노 변호사님 굉장히 디테일한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 많이 아는데 사람들이 안 물어봐. 추측을 그 내가 말해줘도 막 기억을 안 해. 잘. 오늘 기억 좀 완전히 해주세요. 새로운 얘기네요. 자, 그런데 오늘 말이에요. 새로운 또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이 신문 보도 보고 깜짝 놀란 게 자,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이 어제부터 오늘 이어지고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도 고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딸도 사원으로 재직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장동의 미분양 아파트 이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걸 아파트를 줬는데 예, 예. 현재 시가로는 이게 한 15억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최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도 아니고. 퇴직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퇴직금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은 이제 그 김만배 씨가 수사받으러 왔잖아요. 네. 거기서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박윤수 특검 딸에 대해서도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아, 그래 물어봤어요? 네,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퇴직이 확정된 건 아니다.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왜냐면 퇴직금이 아니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얘기는 5억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억이라는 정도의 퇴직금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아마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직 퇴직이 확정되지 않아서 논의 중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네. 아마 이제 이 논란이 되니까 금액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건 지금 차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분양한 이 아파트 84제곱미터거든요. 네. 분양가가 6, 7억 원이에요. 6억에 7억. 분양가는 6, 7억. 그건 15억이에요 현재. 그럼 만약에 이걸 특혜를 네네. 줬다면 이게 분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포기해서 회사로 넘어간 거예요. 화천대유로. 예. 이걸 이 사람이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박윤수 특검의 딸이. 만약 이것도 그냥 뭐 개인적으로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면 이만큼이 특혜 아니에요? 그렇죠. 6, 7억짜리 15억이 됐는데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네. 이건 특혜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네. 지금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 건 박윤수 특검의 딸에게도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특혜가 갔을 가능성은 우리가 의혹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애초에는 지금 대선 경선 레이스 와중에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지사,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네. 5,500억을 뭐 환수했네 안 했네, 민관이 이게 제대로 된 거네 안 된 거네, 야권발 의혹 제기는 이게 일종의 설계는 다 이 성남시가 한 거다. 이재명 지사 후보 책임이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엉뚱하게 또 야권 쪽으로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럼 노 변호사님 이렇게 보시기에 핵심은 특혜성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위법산의 이 분기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이건 제가 처음부터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내막이 궁금해요. 근데 난 돈을 못 버냐고요. 근데. 아, 그거는 본인의 울분이고, 그 본인의 울분이고 사건의 내용을 빨리 좀 파헤쳐 주세요. 말하기도 싫다고요. 진짜. 이거 본인이 말이 나오면서 내가 5만 원 받아가야 되겠어요. 너무 잘하는 분들이 10만 원이란데요. 잘하는 분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니까 지금 되게 네. 허탈해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매우 허탈해요. 매우 상대적 허탈해요. 박탈감. 네. 네. 우선 이 사건은 정말 여기서 풀고 싶지 않어요. 나의 방송에서 풀어야 되는데 일단 맛보기로만 풀어드립니다. 맛보기로. 자, 여러분 좋습니다. 뉴스토마토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아침 7시 30분에 유튜브 꼭 오십시오. 야, 홍보 훅 들어왔습니다.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 뭐 동시간대가 아니라서 괜찮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아침에 들으셔도 7시 돼요. 반에 꼭 오세요. 네.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 저는 이제 박영수 특검이나 그다음에 뭐 박영수 특검 딸이나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이나 이런 분들 곽상도 빼고 이런 분들이 여기서 어떤 특별하게 아주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건에 박영수 특검이 개입하게 된 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네네. 그건 뭐였냐면 박영수 특검이 남욱 변호사하고 친해요. 네. 아, 그 저 이전부터 네, 모의 의혹으로 저 수사 네. 지금 미국으로 판결받은 떠나죠. 분이죠? 미국 네, 샌디에고에 네, 네. 식구들과 가 있다는 그 남욱 변호사는 친해요. 네. 그 남욱 변호사가
서강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이 박영수 특검의 수영 아들 비슷해. 아주 가까운 관계구나. 아주 가깝고 네네.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좋아. 그리고 애가 되게 싹싹해. 네. 그리고 어른들이 보면 다 좋아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박영수 특검을 중심으로 여러 변호사들이 모였을 때 박영수 특검이 되게 이 인품이 괜찮거든요. 좋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잘 해보자 해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때 남무기는 그때부터 이제 이 그 큰 그림을 그리고 다니래요. 아하. 항상 이렇게 돈 많이 벌 생각하고 이렇게 PF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고 부동산 파이낸싱 네네. 같은 거 좋아하는 애요. 워낙 친하니까 남욱이 그렇죠. 그렇게 얘가 호칭을 그러시는데 하네요. 이제 남욱 변호사 아, 예, 공식적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법조계 최진봉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아니 최지문 까칠하잖아요. 남욱은 안 그래요. 훨씬 인성이 네, 좋다. 훨씬 인성이 좋아요. 그리고 인성이 누가 저는 보더라도 그 좋습니다. 친구하고는 사람이 술 먹으면서 기뻐할 사람이지. 아, 근데 네네네. 최지문 교수는 술 먹으면 기분 나쁜 저 술을 사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네. 기분 한 방울도 안 드세요. 네, 한 방울도 근데 안 어쨌든 먹습니다. 제가 각설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욱 변호사가 항상 그런 거를 찾아다녔어요. 그런 걸 하고 싶어 해서. 네.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이 박영수 특검이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에게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남욱 얘한테 맡겼어. 우리 애들을 좀 이제 애들 챙겨라. 대학교도 좀 보내고 뭐 취직도 시켜주고 길을 좀 찾아줘라. 이렇게 형이니까. 수양 아들 같으니까 형 노릇을 하라. 네. 어. 근데 이거 잘 안 되긴 했는데 그 중에 딸은 네. 이제 외국계 회계사가 됐어요. 미국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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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돼가지고 네, 와서 그래서 이제 영국계 회사인가 걸 다니는데 어쨌든 그런 한편 남욱 변호사는 2009년도부터 이 땅 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요? 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LH 맞아요. 공사를 뭐 그랬죠. 못하게 했다는 로비 때문에 네.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 1심심 전부 다 이제 무죄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1차로 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 네. 2심 재판장이 최재형. 최재형.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떨어 나갔는데 어쨌든 걔는 2심에서 무죄 확정 받고 네, 기사 그렇죠. 회생했지. 네. 자 그러고 나니까 그게 2013년도가 14년도가 뭐 그때쯤 됐잖아요.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는 없고 다시 옛날에 하던 그 일을 해야죠. 그 아까우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민간하고 강하고 같이 한다고. 그렇죠. 처음에는 민간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그렇죠. 민간. 이게 안 되니까. 네, 근데 네.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부동산이 떨어지는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왁구라 그러는데 그런 틀을 잘 짜는 애니까. 틀을. 네네. 그런 틀을 잘 짜는 애이면서도 그 동네에 있던 선수들끼리 이제 뭉친 거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버릴 네. 수는 없다. 그다음에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좀 도와주시오.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 그러면서 이제 걔네 그 중에 박영수 특검은 우리은행의 의장이었어요. 아, 그 그랬군요. 우리은행 금융그룹의 의장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금융 관계사들이 이제 많이 아니까 그분한테 자문을 많이 얻었어요. 예. 이런 식의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이게 얘기할 너무 생생하게, 너무 생생하게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빠져서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가까운 지인 얘기니까. 하다가도 못했는데 뭐 그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하고 우리 저 최진봉 교수님께서 예, 예. 자 그럼 이게 앞으로 50억 퇴직금 논란 또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뭐 아파트 이 저 논란 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쟁점. 예, 쟁점은 이거예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네. 김만배 씨가 실제 소유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이렇게 많은 예컨대 뭐 이렇게 법조계 특히 네. 법조계 유력한 사람들의 자녀들이나 그분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도 알려지기는 2억 정도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을 주고 아니면 자녀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물론 이게 어떻게 줬는지는 조사해봐야 네네네. 되겠지만요. 그리고 뭐 50억이나 되는 돈을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거 퇴직금 이 부분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런 정도의 돈을 지급했는지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돈이 가는 곳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 정도의 뭔가 돈이나 특혜가 갔다고 하면 거기는 분명히 대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네. 수사관계를 통해서 이걸 밝혀내야 돼요. 과연 화천대유가 이런 유력 법조인들을 고문으로 모시거나 그 자녀들을 예를 들면 취직을 시켜서 거기에 혜택을 줬다고 하면 뭔가 반대급부를 노렸을 것이다. 네.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남욱 변호사도 지금 샌드위고 있는데 네. 빨리 데려와서 조사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커넥션을 밝혀내는 거 거기에 그리고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SK까지도 걸고 넘어지는 문제가 네네. 있거든요. 그건 자세하게 다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사이에서 이분들을 모셔온 이유가 뭐고 거기에 그 상식을 넘어서는 돈의 어떤 지불이라든지 특혜를 준 이유가 뭔지 네. 하는 부분에 대한 연결고를 찾아내서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처벌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쟁점을 정리해 놓고 그런데 원래 이 사건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검찰발
대검발 고발 사주 의혹 이걸 이제 여권이 야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벌어진 일이니까 모종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하는 이제 정치적인 흐름으로 가다가 추석 명절 연휴 직전에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서 이걸로 다 덮었는데 당시에는 이 특혜 의혹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출발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국정농단의 이 최순실 씨, 이제 본명으로 최서원 씨, 예. 변호인을 맡아서 많이 언론에서 우리가 봤던 이 이경재. 화천대유 법률 고문 예. 이경재 변호사가 예. 이 시사본부 제작진이 직접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예.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의 수익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예. 이게 좀 의외인데 예. 한번 육성을 직접 들어보시고 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를 넣어가지고 특혜 이익을 부여하고 그 이익을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 됐던 이 사람하고 그 공유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하고 그리고 이 화천대유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은 이재명 거 아니겠냐라는 그하고 질문 내용이 같잖아요. 그런 건데 그거는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복권을 10장을 샀어요. 10,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 10장 샀는데 그 가운데 100억 복권이 당첨됐다 이거야.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이게 복권에 맞은 것이다. 이걸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예. 이게 답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 다 아시지만 이경재 변호사 최서원 씨의 변호를 맡았고 정치적으로 보면 진보적인 정치인인 이재명 후보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다른 또 인터뷰에서는 나 그 사람 싫어하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이 후보와 이 화천대유 연관성을 완전히 부정했는데 노 변호사님 그럼 이 말이 좀 맞다고 보세요? 맞다고 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끊겨서 말을 네네네. 못했는데 계속 이어주세요. 그 박영수 특검도요. 2016년도 특검 맡으면서는요. 원래는 김만배 씨하고 되게 친했어요. 근데 김만배 씨가 그 박영수 특검이 특검하니까 본인이 이제 법조 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수사하려던 큰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와서 얘기를 해주려고 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본인은 이게 아니었을 거고 뭐 구조는 이게 아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박영수 특검이 딱 잘랐죠.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둘이서 사이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딸을 그러면은 그 회계사로 거기다가 시켰느냐. 이제 그 딸은 남욱하고 인연 때문이라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지. 박영수 특검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연결된 게 아니다. 이걸 첫 번째 말하고 싶었던 네.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뭔가를 취하거나 개인적으로 뭘 가져가려는 구조를 막 복잡하게 설계해놨을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 당시에 본인이 되게 힘든 시기였고 바쁜 시기였고 시장으로 그런 구조를 짜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그런 구조를 당시에 짜려면 당시에 이 부동산 시장 구조를 알아야 돼. 지금 구조하고 그때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때는 매우 불확실했고 그때는 정말로 돈을 집어넣고 다 회수 못하고 망가지는 것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미분양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그 당시 내가 뭐 예측했는데 얘 혼자 다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한다. 이건 좀 옳지 않아. 네. 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들이 보기에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네. 최진봉 교수가 말한 것처럼 저는 남욱 변호사가 와서 정말 제대로 진상 밝혀야 되고요. 남욱 변호사만이 아니라 YTN에 있던 배모 팀장이 있어요. 그 친구가 머니투데이 가가지고 같이 또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군요. 그 친구는 왜 자기 회사에 있다가 물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긴 했지만 나와서 그 화천 거기 가지고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천화동인 뭐 7호가 뭔가 천화동이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된 이유, 걔가 1,800 얼마밖에 돈을 안 냈다고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돈을 가져가게 된 이유, 그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으며 그런 구조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았냐 몰랐냐, 네.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니네들이 이걸 한 거냐, 이 사이에 불법이 있었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핵심 인물들을 좀 두세 명 지목을 해 주셨어요. 우선 언론에 보도된 분은 이제 남모 변호사로 알려진 이 미국의 남 변호사가 돌아와서 근데 유동규 씨를 제일 소상하게 잡아야죠. 밝혀야 한다. 유동규 씨를.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예. 이 배당 설계를 했다라고 본부장. 지금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것도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 자, 지금 이제 아까 복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폭등하다 보니 사실 지난 3년 동안 배당이 굉장히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초에 이제 했던 거와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 개발로 인한 예상치 못한 호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이 당시는 고액 배당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사업 위험 부담이 컸다 이렇게 표현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언제든지 이제 이 김만배 대표가 선임을 하면 법률 대리인으로 조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시사본부 제작진에게 밝혀왔는데요. 한번 이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이제 형사 사건의 변호사로서 나는 언제든지 도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상황이 좀 어렵다 해가지고 뭐 회피하거나 고문을 하던 걸 사임하거나 이런 거는 이런 네. 사람들은 내가 보면 세월로 선장하고 같다고 봐요. 아니 상황이 어려우면 지 혼자 살라고 도망가는 놈들 아니에요 세월호가. 세월호 선장들은. 서로 막 싸웠어 지금. 네. 지금 야 이게 좀 굉장히 제가 듣기엔 살벌한 표현이에요. 김만배 씨랑 싸워서 그래요. 네네. 지금 이게 나온 사람들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인데 당시에 네. 법적 처벌도 받았는데 자, 지금 그 예까지 동원을 하는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저 혼자 살려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조 게이트라는 얘기까지도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화로운 법조 인맥이 얽혀 있죠. 이 변호사 인터뷰처럼 이 끈끈한 인맥을 과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노 변호사님 보시기에 아까 핵심 인물 3명 지목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게 수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수사해야죠. 수사해야 수사해야 됩니까? 되고요. 전 이걸 법조 게이트라고 보는 거는 좀 반대예요. 법조 게이트는 반대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공공개발이나 큰 민간 민영개발 내지는 이 합동개발은요. 네. 당연히 법률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문도 변호사죠. 남욱도 변호사죠. 그다음에 남욱에 소개시켰던 정모도 변호사죠. 네. 그다음에 조모 변호사도 있죠. 다 그렇죠, 변호사들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같은 것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로비가 필요 없는 게 이거는 공영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서 그걸 해준단 말이에요. SPC 안에 서로 영역을 네, 나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남의뜰에서 원래 맡은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하기에는 로비할 때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걸로 뭔가 했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잘못이에요. 이거는 원래 구조가 그렇게 로비를 할 필요가 없는 구조가 네네.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자가 나도 공공에는 네. 5,500억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땡원 한 푼도 걔네는 그렇지. 손해가 네.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끌어안고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베팅을 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로또 얘기했는데 로또예요 말하자면. 베팅을 했는데 이게 뭐가 들어간 거. 베팅을 그다음에 했는데 수익이 터졌다. 그다음에 SK의 최기현 씨가 뭐 400억 500억 넣었대잖아요. 빌려줬다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 돈을 개인이 빌려올 수 있어요? 어렵죠. 난 50원도 못 빌리겠더만. 나한테 5만 원도 안 빌려주더만 네. 아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필요한 네네. 사업에 그 돈을 넣어야지만 땅을 낙찰받아 살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할 때 바로 그 타임에 그분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누구의 로비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방송 끝나고요. 최주봉 교수님 5만 원 빌려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절대 안 빌려줄 친하신데. 것 같은데. 한번 이 두 분의 신뢰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내일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연결되는 이슈인데 다음 이슈예요. 이 예. 대장동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있어요. 시간이 짧은데 아, 예. 오늘 많이 중요한 그러니까. 기사를 풀어주셨는데 하나 네. 더 있는 게 대장동 의혹이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예. 근데 어제 그제 호남 대첩의 결과가 네. 나왔잖아요. 그랬죠. 오늘 앞에서 다 얘기는 해드렸는데 자 이낙연 후보 쪽이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전략 변화가 있겠느냐인데 오늘 아침 타방송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차차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큰 그림 중에 코끼리라 치면 코끼리 다리도 나오고 코끼리 귀도 나오고 하는 상황이겠지요.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코끼리 전체가 그려지지 않겠나 싶으네요.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은 하고요.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우선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하는 것이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과 공영 개발의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인가? 혹시 결합 방식도 바람직한 방식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지요. 그런 점에서는 큰 과제를 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공영 개발이라고 했지만 그 금액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자, 이낙연 후보는 화천대유의 큰 그림이 짐작이 되는데 극도로 말은 아끼겠다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낙연 후보가 말하는 큰 그림 뭐고 이 말을 아끼는 이유 지금 최 교수님 어떻게 관측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적절하진 않다고 적절하지 봐요. 않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밝히시든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문제가 뭐다? 그렇죠. 네네. 본인이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 가지 추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그럼 대상이 이게 국민의 힘을 향해서 대상을 얘기하는 거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얘기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해석이 그렇죠. 가능해져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된다. 저는요 말씀하시려면 명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네. 말씀을 안 하셨어야 돼요. 수사 결과 보고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마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큰 그림이 있고 여러 가지를 듣고 있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얘기할 수 없다. 극도로 말을 아낀다. 이 말은요 네네.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상한 상상과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네네. 전 정치인의 이런 화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게 괜히 뭐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얘기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황당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든지 아니면 안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극도로 말을 아낀다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또 다른 설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의 이재명 후보와 전혀 연관성이 나오지 않고 있고 도리어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연관성이 나오고 있어서 이 사안이 크게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 크게 변화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아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막 너무 주옥 같은 지금 청취자 댓글이요. 네. 근데 이거는 하나 이 의혹에 대해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4433님이 배우 최주봉 씨 사촌 동생 최진봉 교수님 시사본부 상륙 환영합니다. 이거는 진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분입니다. 혈연 관계 아니다. 전혀 네. 없습니다. 최주봉, 최진봉 관계 없습니다. 자, 이지현님은요. 노영희 변호사님 진정 사이다 발언 최고예요. 그럼요. 최고죠. 사이다 노조. 네네. 자, 문자창이 지금 이 네. 두 분이 이 폭발하고 시사본부의 비장의 카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문자창이 대폭발입니다. 두 분 케미가 대박이다. 하지만 요 코너 끝나고 이제 5만 원 빌려주시는지는 제가 체크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시간은 1분 남았는데 노 변호사님 앞으로 그럼 이게 수사 간다라고 보셨고 수사 가야 한다고 보셨으니까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이게 정치 이슈예요? 아니면 그냥 이게 부동산 개발의 이슈예요? 비리가 나올까요? 이거는 부동산 개발 이슈가 80%, 80%. 그다음에 정치 이슈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완벽하게 분리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곽상도 의원이 이거를 정치 이슈를 만들었잖아요. 엄청 크게. 네네네. 그러니까 아들이 50억 받았다는 게 나오자마자 이재명이 프레임 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도 할당을 하고. 근데 국민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도 네. 어쨌든 이재명이 뭔가가 이걸 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재명 지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는 거 이것입니다. 실체적 진실. 이 정치권에서 선거 국민에서는 던지고 나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많죠. 실체적 진실이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그렇죠. 두 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야, 오늘 여기서 정리할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